경희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어떠한 경로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실제로 그런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임약의 기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피임약이 과연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피임약의 기전은 피임약의 종류들이 이렇게 좌르르 있어요. 세대별로 피임약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실제 피임약의 기전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복합 성분입니다. 이 복합 제제를 투여함으로써 난포의 성장을 억제를 시키고 배란도 안 되게 하고 자궁 내막을 증가시키는 것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피임,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피임약의 이게 세대별로 변천사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심 특히나 먹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어본 약이 저기에 있어 라고 알고 계시기는 할 텐데요. 실제로 1세대 피임약, 에노비드, 아나보라 이런 피임약에서는 고용량의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2세대 피임약이 나왔습니다. 미니보라, 에이리스 이런 2세대 피임약, 그리고 3세대 피임약, 요즘 좀 드셔보신 분들은 이름이 익숙할 텐데요. 머시론이나 마이보라 같은 그런 형태의 3세대 피임약이 이렇게 발명이 되고, 그리고 현재에는 4세대 피임약, 야즈, 야스민, 클레라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성분들을 보시면 에스트로겐 성분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용량이 있고요. 세대별로 2세대와 3세대로 가면서 프로게스틴의 성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달라지는 데 이유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대를 걸치면서 변화를 준 데에는 2세대 피임약의 프로게스테론 성분들로 인해서 여드름이나 다모증, 탈모, 체중 증가 같은 고안드로겐 유사 증상이 발생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성분들을 바꾸면서 실제 3세대 피임약, 마이보라 같은 피임약을 광고를 하면서 살이 찌지 않는 피임약, 피부에 좋은 피임약이라는 광고 멘트로도 피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안드로겐과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게 되면서 남성 호르몬 형태의 그런 자극을 안드로겐 이펙트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효과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게스틴의 성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세대까지 프로게스틴 성분이 좀 달라졌죠. 4세대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4세대로 가면서 안드로겐 이펙트는 줄어든, 그러니까 피부나 또는 다모증이나 체중 증가에 대한 부분은 부작용이 줄어든 경향에 비해서 혈전에 대한 우려가 아주 높아져 버린 부작용이 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야즈나 야스민, 클레라 같은 거를 클레라는 약간은 낫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약을 드실 때에는 약간의 부작용에 대한 권고, 그리고 고지사항 같은 거는 아마 들으실 수 있게 될 텐데요. 모든 약이 그렇기는 하지만 정작용이 있는 만큼 반대급부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는 없기는 합니다. 약간 피임약에 대한 얘기로 삼천포를 오래 돌아갔다가 온 것 같기는 하는데, 피임약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를 빌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왜 피임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정상적으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배란을 억제하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거는 딱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즉,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피임약을 사용을 하는 건 현재 증상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부인과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경구 피임약으로 자궁 내막 암의 위험도는 낮출 수는 있으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탄수화물 대사, 체지방 분포도를 호전시킬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아도 실제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거나 자궁 내막의 조직 검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제제, 그러니까 피임약, 경구 피임약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경구 피임약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나 지방량의 비율, 대사 기능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는 없으므로 현재 본인이 월경을 하지 않다거나 또는 불규칙한 월경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자궁 내막이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고 어떠한 상황으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실제 에스트로겐 수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자궁 내막에 대한 질환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때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하실 필요는 있으나 실제로 무혈경이 반복이 된다거나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고 얇은 내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발생한 그것보다 조금은 더 근본적인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피임약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말 많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